무릎 관절염은 그 연골이 마모되거나 손상을 당해서요. 염증이 자꾸 생기는 병을 이 관절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연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 성별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부위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연골이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고 각 해당하는 관절염의 원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허벅지뼈, 대퇴골이라는 뼈가 있고 그다음에 아랫뼈, 경골이라는 종아리 뼈가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프도 하시고 걷고 움직이고 발도 차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뼈랑 뼈랑 부드럽게 움직이라고 이 뼈 끝에는 연골이 싸고 있어요. 우리 닭고기 먹으면 닭뼈 끝에 이렇게 씹히는 이렇게 윤기 나는 반짝하는 연골이 덮여 있어요. 네. 그 연골이 위아래 싸고 있는데 이 위아래 싸고 있는 연골을 이제 관절 연골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위에 있는 연골과 아래에 있는 연골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닳지 말라고 양쪽에 고무박힘 같은 연골이 껴 있습니다. 우리 그 압력밥솥 보시면 그 패킹처럼요. 그래서 보시면 모양이 초생딸처럼 생긴 게 안쪽, 바깥쪽에 있거든요. 근데 이름은 반월상연골 또는 반월판.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마지막 연골은 이 앞에 슬개골이라는 뼈가 있습니다. 덮개뼈인데요. 무릎 위를 덮어주는 뼈가 있는데 이게 구부렸다 폈다 할 때 위에 있는 대퇴골 뼈랑 마찰을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앞쪽에 있는 슬개골과 이 대퇴골 사이 연골, 여기 있는 관절 연골도 아주 중요한 연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세 번째 연골까지 해서 무릎에는 크게 세 가지의 연골이 있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 윗뼈와 아랫뼈 사이에 연골이 붙어 있는데 오른쪽 사진 보시면 윗뼈랑 아랫뼈가 붙어 있으세요. 남성분들은 안쪽이 연골이 6mm 정도 벌어지셔야 되고 여성은 5mm 정도 벌어져 있으셔야 돼요. 근데 오른쪽 보시면 연골이 다 닳아서 윗뼈랑 아래랑 붙어 있고 붙어 있다 못해 뼈가 하얗게 변해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게 걸으실 때 얼마나 이게 아프시겠어요. 말기 관절염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아니 그러면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들어서 많이 써서 그렇다지만 아니,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다를 이유가 뭐 있나요? 많이 걸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강을 매일 2시간, 3시간씩 걷고 막 만보, 2만보, 막 만보기 달고 다니고 막 만보기 자랑하고 차면서 그러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어떤 신발을 신었던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만보를 채우려고 무리하게. 예를 들면 우리가 걸으려면 워킹화를 신고 좋은 길을 걸으셔야죠. 근데 오늘 친구를 만났고 이쁜 신발을 신었는데 오늘 내가 운동이 좀 부족했어. 그래서 만보를 채우려고 하이힐을 신고 백화점을 막 걸어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운동 삼아서 집에 가실 때 두 정거장 미리 내려셔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운동을 하시려면 시간을 내서 운동화 신고 운동장에서 하시는 게 좋고요. 바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그렇게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힘을 주는 동작을 하시게 되면 무릎이 더 다를 수밖에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무리하게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 그런 자세를 좀 조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형을 보시면 쪼그리고 앉아서 무릎 꿇고 생활하시거나 하시게 되면 이 무릎 뒤쪽이 닳게 되시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으실 때 서서만 찍으면 안 되고 무릎을 구부려서도 찍어보셔야 돼요. 제가 준비된 사진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같은 사람의 사진인데요. 왼쪽 사진은 서 있을 때 찍은 사진이시고요. 오른쪽 사진은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서 있을 때 사진을 보시면 양쪽 다 6mm 이상으로 아주 넓은데요. 오른쪽 사진 보시면 무릎을 구부리고 찍은 사진은 한 4mm 정도로 약 30% 정도 좁아져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일본 사람들처럼 좌식 생활을 많이 하는 생활권에서는 저렇게 뒷무릎이 닳아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좀 무겁게 붓기도 하고요. 아플 수도 있는 게 되겠죠. 지금 들으신 얘기는 보통 우리 흔히 만나는 관절염, 위아래 관절염, 할머니들 관절염, 오다리가 되는 관절염을 들으신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생기는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요 초생딸처럼 생긴 이 반월상 연골의 파열로 인해서 오는 관절염입니다. 또 나 사고 당해서 아니면 다쳐서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연골이 찢어졌대라는 말을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운동선수들도 이제 그런 이야기. 우리가 말하는 앞서 말씀드린 관절 연골, 물렁뼈 있잖아요. 오돌뼈는 닳는 거예요. 깨지거나 닳는 건데 이 반월상 연골은 섬유 조직 같아서요. 고무 조직 같아서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찢어진 연골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이 초생딸 같이 생긴 얘네들이 찢어지는 건데 관절 연골과는 완전히 다른 조직이고요. 그 연골이 위아래에서 힘을 받게 되는데 젊으신 분들은 센 힘으로 인해서 찢어지게 되고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 연골이 나이가 노후가 돼서 너덜너덜 되면서 찢어지게 되기도 하거든요. 사진을 보시면 좀 더 무슨 얘기인지를 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게
위에 무릎 관절 연골, 아래 관절 연골이 있고요. 중간 부분에 이렇게 판처럼 쑥 지나가는 애들이 반월상 연골입니다. 그렇게 예쁘게 가야 되는데 오른쪽 보시면 찢어져서 덜렁덜렁 조각이 있으시죠. 근데 선생님 제가 궁금한 거는 반월상 연골도 저렇게 찢어지면은 바로 이제 관절염이 생기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네, 반월상 연골도 재생이 안 되긴 하는데요. 반월상 연골은 보통 이렇게 안쪽이 찢어지면 예쁘게 잘라내는 수술을 합니다. 손톱깎이로 손톱물이 조금 이렇게 갈라지면 깎아주듯이 예쁘게 잘라주는 수술을 하고요. 반월상 연골이 바깥까지 크게 찢어지면은 꼬매는 봉합 수술을 하게 됩니다. 또 잘라내거나 봉합을 해서 더 닳지 않게 충격을 제대로 잘 흡수할 수 있게 유지하게 해주는 게 이제 반월상 연골 파열로 이제 수술하는 건데 문제는 반월상 연골이 찢어졌는데 그걸 그냥 방치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럼 반월상 연골은 어떤 경우에 많이 손상이 되나요? 그래서 반월상 연골은 우선 젊으신 분들은요. 수직으로 힘이 가해지면서 탁 뒤틀릴 때. 고등은 다리가 붙어 있는데 스키는 다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돌다가 돌리면서 수직적인 힘이 가해지면서 딱 틀릴 때인데 그래서 보통은 한창 운동하실 때는 안 다치는데요. 다리가 이미 풀릴 때쯤 되잖아요. 다리 힘이 없을 때. 너무 오래. 그죠.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집에 가실 시간이 지났는데 계속 하시다가 마지막에 한 게임만 더 하다가 전화 오고 막. 찢어지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겨울철에 충분히 준비 운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게임에 들어가거나 갑자기 무리하시면 그게 약간 탁 찢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건강해지자고 즐겁자고 하는 생활체육, 뭐 등산, 배드민턴, 스키, 테니스 이런 운동을 하고서 이런 파열을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세 번째 볼까요? 네, 세 번째. 이제는 요 앞에 뚜껑뼈, 이 슬개골 이야기입니다. 이 슬개골은 위아래처럼 체중이 실리진 않아서 그렇게 막 닳거나 막 깨지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 무릎을 이제 구부렸다 폈다를 계속 반복하시게 되면 이 연골이 닳기 전에 말랑말랑해지세요. 슬개골, 연골, 연화증이라고 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반월상 연골은 젊은 사람들은 과격한 운동, 나이 드신 분들은 퇴행성이었다면 이 슬개골에 있는 연골, 연화증은 젊은 여성들한테 오세요. 20대 초반. 운동도 별로 안 하고 그냥 뭐 생활도 별로 안 하시는 젊은 여성들한테 이 연골이 약간 말랑말랑해지는 연골, 연화증이 오시는 거죠. 그러면 또 좋은 거 아닌가요? 연골이 말랑말랑하면 그러니까 뭔가 부드러워지니까. 부드러울 것 같아요. 오, 좋다, 그거. 원래 연골은 대리석처럼 딱딱해요. 이렇게. 말랑말랑해지는 게 좋은 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약해지면 이제 연골이 닳아버릴 수도 있고 결국 연골 연화증을 방치해서 앞무릎 관절염까지 가실 수 있는 거죠. 원래는 이 슬개골 뚜껑뼈가 이렇게 있으시기 때문에 이 슬개골이 뚜껑이 딱 덮어져 있어요. 이 슬개골이랑 이 무릎뼈 사이가 간격이 똑같으셔야 돼요. 이게 떠 있어야 돼요. 예쁘게. 오른쪽처럼 슬개골이 약간 들려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런 분들은 무릎을 구부리고 피면요. 양쪽에 있는 판이 동시에 쓰는 게 아니라 한쪽만 계속 쓰게 되시는 거죠. 혹시 작아진다는 방법이 있으시다면 그거. 또 대표적인 증상들을 살펴보면 무릎에서 이제 뭔가 석석하는 이제 그런 거 뭔가 약간 걸리는 느낌 아니면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할 때 뭔가 툭 걸리는 느낌 부드럽게 지나가지가 않고요. 이제 그런 느낌이 있는 분들이 종종 있고요. 두 번째는 영화 같은 곳 아니면 비행기 좁은 버스에 오래 앉아 있는 경우에 앞이 무릎이 막 너무 불편하고 시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시네마 사인이라고 하는데요. 2시간 영화를 못 보시는 거예요. 무릎이 약간 시큰해서. 흔하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통로 쪽에 앉아서 무릎을 뻗고 있는 게 좋죠. 쪼그려 앉거나 이제 무릎을 굽힐 때 무릎 앞부분이 시큰하고 쑤시고 그런 증상. 쪼그리고 앉아서 뭐 걸레질을 하거나 쪼그리고 앉아서 무슨 일상생활 하실 때 앞무릎이 막 시리고 시큰하고 그런 증상이 생긴다면 슬개골 연골 연화증을 한번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 뭐 가셔서 좀 이렇게 진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그래서- 또 근력을 키워야 된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관절염 환자분들도 통증이 심하고 이제 관절 가동 범위가 이제 좁아지기 때문에 자꾸 이제 아프세요. 그러니까 운동을 이제 못 하시게 되는데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셔야 돼요. 연골이 하나도 없어도 꽤 버텨지고 별로 안 아프실 수가 있습니다. 통증도 많이 가라앉으시거든요. 마사지볼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 돌멩이, 그리고 위생상 싸줄 수 있는 비닐봉지, 양말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돌멩이를 그냥 비닐에 싸주시고요. 그러니까 돌들 말아주세요. 그리고 그냥 양말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한 번이면 좀 딱딱할 수 있으니까 양말 한 군데 더 넣어서 먼저 고관절과 무릎까지 연결된 정경인대와 엉덩이,
대퇴근막장근 이쪽 주변을 마사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릎을 당겨서 내렸다 당겼다 10번. 네, 이어서 고관절부터 무릎까지 이어진 장경인대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그시 눌러주시고요. 무릎을 접었다 폈다. 네, 다음은 고관절부터 무릎까지 이어진 대퇴직근에 대한 마사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엎드려서 대퇴직근에 돌멩이를 위치해 주시고요. 무릎을 뒤로 접었다 폈다. 이번에는 무릎 주변에 딱딱지 굳어있는 덩어리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정을 보고 누워주시고요. 양 손가락으로 무릎 주변에 딱딱히 굳은 곳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무릎을 폈다, 잡았다. 양 손가락으로 계속해서 압박을 한 상태에서 동작을 실시합니다.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게 변화가 가능한지요? 궁금합니다. 강하게 근육을 압박을 하면 우리 몸에 두 가지 반응이 생기는 건데요. 하나는 자극이 뇌로 전달돼서 우리 몸의 신경 반응이 활성화됩니다. 이로 인해서 뭉친 근육이 순간적으로 이완이 되고요. 이를 통해서 두 번째, 근육이 이완되면서 근육 주변에 존재하는 우리 몸의 순환기관, 동맥, 정맥, 림프, 그리고 신경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두 과정을 통해서 통증이 사라지는 원리입니다. 아주 쉽고 간단하게 무릎과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끝이 일직선이 되도록 다리를 폈다, 접었다. 이때 쓸개골과 무릎 주변 근육에 계속해서 힘을 주고 동작을 실시해야 됩니다. 자, 10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힘을 줘서 하나, 둘, 자, 무릎과 무릎 주변 간단하네. 근육에 계속 힘을 주시고 셋, 넷, 다섯, 발등을 펼까요? 여섯, 네, 발등을 네. 펴주세요. 일곱, 판단해. 여덟, 무릎에 계속 힘을 주시고 아홉, 열. 내려올 때는 힘을 빼도 되죠? 계속해서 무릎에 힘을 주면서 동작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 이렇게 턱 하고 내려오지 않게 이렇게 힘을 계속 주란 말씀이시죠? 네, 계속적으로 무릎에 힘을 주고 폈다가 접었다 하기 때문에 무릎에 무릎 근육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끝이에요? 너무 간단한데? 자, 이거를 얼마나 하면은 정말 운동이 될까? 저희가 보기엔 너무 단순해서 이게 운동이 될까 싶거든요. 네, 보통 하루에 뭐 틈틈이 뭐 한 10회씩 2번에서 3번 정도 꾸준히 해주시면 심장을 통해서 혈액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을 무릎에 공급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릎이 간단하다, 좋아지게 진짜. 되는 것입니다. 체중이 실리지 않는 운동이고요. 앉아서 하기 때문에 슬개골이나 윗뼈, 아랫뼈에 전혀 해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근육을 키우는 거여서 그 근력 재활 운동을 꼭 유지하셔야지 이 좋은 효과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 운동의 치명적인 맹점이 재미가 없는 겁니다. 처음에 며칠은 되게 며칠 열심히 하시는데 잘 안 하세요. 근데 이걸 한 달만 하셔도 허벅지가 좀 딱딱해지는 걸 느껴지실 수가 있고 이 무릎 관절을 더욱더 건강하게 지키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